오늘 테마별 시세를 좀 아침에 보고 있었는데, 사실 오전장에는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이슈가 있었어요. 시간에 넷플릭스가 14% 올랐거든요. 멤버방에서는 알려드렸고, 아까 낮에도 알려드렸지만, 아침에 이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 VIP 멤버님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계세요. 시장은 안 좋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터주 영향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넷플릭스 요거를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렸는데, 사실 엔터주들이 시가를 너무 높게 띄우는 바람에 쭉 밀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떤 뉴스가 떴을 때 바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절대 바로 쫓아가 사지 말고 상황을 좀 보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식할 땐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매수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14% 상승함으로 인해서 목표가에 출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면 안 되겠죠. 이거 목표가인데 나는 팔 건데 이거 쭉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음봉을 달았으니까 하나 주식을 할 때 뉴스는 참고 사항이고 반드시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자, 지금부터 방산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 방산 관련주가 자리가 있었는데 특히 그 자리에서 심하게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있다가 순간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많이 뛴 건 아니고 살짝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냐? 북한이 또 서해 맞춤구역에 100여 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참 포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리스크가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생기면 약간은 좀 그렇겠죠. 자, 어쨌건 방산주들 중에 제가 알려드렸죠. 한국항공우주가 됐든 현대로템이 됐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LIG넥슨이 됐든 이 친구들이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엄연히 자리가 높죠. 월봉에서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상을 타게 되면 크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위험한 자리다 보시면 돼요. 물론 LIG 넥슨이 됐든 어떤 친구들이 됐던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주봉에서 이선이 올려놓으면 다시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엄연히 자리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가고 보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인 거고 심하게 밀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 아무리 많은 수출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식겨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이식겨선 안 깨고 있고 조정받을 때 이식겨선 찍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기준선을 잡을 때 이식겨선을 우리가 많이 잡는데 이식겨선을 깨게 되면 심각하게 떨어져요. 이런 데까지. 그래서 이식겨선 깨면 다시 바닥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지 저는 북한이 좀 미사일 쏘는 것과 관련해서 한일 난조, S&T 모티브, 휴니드,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 친구들이 좀 빨리 잘 움직여요. 일단 방산주 관련해서 중성 관련주죠. 잠깐 시간의 분위기 좀 보고 갈게요. 아직 4시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은 모르는데 일단 방송하다 한 4시 10분에 잠깐 챙겨보자고요. 10분 넘으면 그죠? 사실 빅텍이 대장주죠. 자, 빅텍이 대장주인데 빅텍은 약간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신용 물량이 많아요. 신용 물량.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빅텍의 신용 물량을 봅니다. 물론 신용 물량이 많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다 못 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신용 물량이 많으면 약간 리스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신용 물량이 거의 10%대예요. 10%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인데 차트적으로도 깔끔해요. 보통 우리가 그만 설명드렸듯이 20기어선을 뚫어주고 나갈 때 제가 자리가 좋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빅텍은 20기어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즉 6284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는 좋은데 일봉에서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이틀 전에 제가 여기 241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그랬고 지금도 원래 5일선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신용 물량이 있고 이쪽 앞전에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뛰어 올라가게 되면 뛰어올라가도 절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 주거나 최소한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대응해야 된다 생각해 봅니다. 한일 단주를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도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요거 어제 그러니까 여기 어제 요런 데가 월요일 이런 데가 매수 타이밍인데 월봉에서 흐름이 좋아요. 자, 일단 한일 단주 이렇게 20개선 뚫어져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5개선 변곡점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흐름이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이선 위에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번 주에 이선 위에서만 끝나지만 다음 주에도 좋고 내일이라도 이선 훼손하면 안 돼요. 3,170원대가 됩니다.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도 일단 앞전에 변곡 존재를 뚫고 있으니까 내일 같은 날 잘 볼 필요는 있어요. S&T 모티브를 봅니다. 한일 단주도 신용 물량 높아요. 잠깐 신용 물량 챙겨보고 갈게요.
조금 요새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6%대가 되고 이 S&T 모티브는 신용 물량이 없어요. 이쪽 0.62%밖에 안 되고 스페코가 많아요. 스페코가 9%대, 퍼스텍이 한 2%대 돼요. 빅텍, 스페코 하락 단조가 많은 편이고 특히 빅텍하고 스페코가 꽤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T 그 모티브는 전기차 관련주기 돼요. 굉장히 이치가 낮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사놓으면 사실 안정적이긴 해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나중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쌀 때 사놓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다중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38,000원대가 잘 가면 5만원대까지는 박스권에 있고 지금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21선이 올려놨죠. 이게 뭔 얘기냐면 내일 같은 날 21선 깨지 않으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페코는 부대장주죠. 원래 대장주가 빅텍이고 항상 부대장주가 스페코인데 자, 월봉에서 이치는 낮아요. 단지 5개선이 막혀있는데 뛰게 되면 20개선까지는 뛰어요. 주봉에서는 아직 이수 못 갔기 때문에 목표가가 60주선이 될 확률이 커요. 6,240원 정도 여기까지 갈 건데 자 241선이죠. 이 친구도 신용 물량이 좀 세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주의하시고 시간에 4시 분이 지났으니까 시간에 좀 잠깐 볼게요. 한단지 못 올라가고 있죠. S&T 모티브 제자리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제니더 제자리 빅텍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고 스페코는 제자리 아직 뭐 크게 시간에 아직 반응해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간에 너무 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에 자꾸 너무 뛰게 되면 내일 같은 날 사기가 애매해요. 시간에 뛰게 되면 높이 떠 있잖아요. 그날은 쫓아가서 하지 마요. 반드시 물리게 돼요. 자, 퍼스텍도 잘 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일단은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 조정 세게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 부분이 좀 불안해서 일단 단기 급등 정도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내일이 관건이에요. 자, 만약에 옷은 뚫어졌다. 가격이 3,066원이기 때문에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이선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일단 240에선까지는 가락률이 커요. 그래서 내일 북한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움직이는 내용은 제가 내일 VIP 멤버방에서 따로 알려드리고 8시 15분에 호가창 봐야 되고 장 열린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전에라도 좋은 이슈나 호재가 나오게 되면 사실 방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고 우리나라 전체는 악재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가 좀 그렇죠. 인플레도 심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북한 자꾸 저렇게 하지 말고. 자, 어쨌건 방산주 중에 좀 보려면 한일단주, S&T 모티브, 휴니드, 빅텍, 스페코, 퍼스텍 요 정도에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넷플릭스가 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정규장에서 한번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터주 중에 이제 그 A스토리 특히 우영우 관련해서 떴거든요. A스토리가 우영우 관련주죠. 이 친구가 조금 괘씸하긴 한데 사실은 종가에는 베팅할 만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5개선 자리가 있는데 이걸 장중에 깼어요. 제가 권했었는데 깨놓고 돌려놨거든요. 지금 돌려놨는데 월봉에서 5개선 가격이 정확히 22,550원이 요 근처에 끝난 거예요. 좀 넉넉히 끝내놓던가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내일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내일 잘 보고 있다가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주면 매수. 오늘 깨자마자 손절. 왜 깨자마자 손절해야 되냐면 요렇게 갭이 있으면 이 갭을 메꾸러 와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하고 깨지 않은 매수를만 한 거고 또 하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엔터주들이 잘 움직였는데 키이스트 같은 친구도 지금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자,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일봉에서 보면 대량거래가 들어왔습니다. 큰 거래량이에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자원을 대량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내일 같은 날 21선 위에서 출발해 주면 매수. 이해하셨죠? 21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6,449원인데 그 근처에서 끝났어요. 대신에 못 돌파해 주면 20도 못 돌파해 주고 제자리가 오게 되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함부로 사지 말라고 그랬죠. 어쨌거나 내시긴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나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거냐는 거죠.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살 종목을 잘 보고서 멤버한테 알려드려요. 이건 이제 오늘 떴기 때문에 본 건데 이 친구 우리 산 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입법화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원격으로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멤버한테 알려드렸고 우리 앞에 살 종목들인데 지금 쫓아가 사지는 않을 거죠.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 주면 눌림목이나 이런 걸 주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KT 알파가 됐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됐든 전부 다 음봉 달았죠 오늘. 근데 우린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을 할 때 음봉을 무서워하지 마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봉 바닥권에서 일봉에서 땅 뛰었어.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또는 시초가가 높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봉을 달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 즉, 이 캔들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알았으니까 거래량만 터졌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마 네트워크스를 볼 수 있죠. 월봉 H가 낮아요. 주봉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이죠.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5일선 함께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한번 거래량을 터치고 올라간 친구가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단기로 됐든 중장기로 됐든 자세히 보시는 게 좋고, 오늘 꼬리를 닿았다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일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엔터주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A스토리가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A스토리 기준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펜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좀 좋았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65억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펜엔터의 주가를 보면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일단 거래량이 살짝 늘었고 월봉에서 위치는 낮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친구도. 자, 주봉에서 추세는 깨졌는데 일단 거래량이 살짝 늘은 상태에서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내일 매수해요. 5일선 깨면 손절. 근데 이러한 모든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내일 시장이 좀 좋아야 돼요. 항상 지수가 먼저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좋아야지만이 지켜줄 자리 지켜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지천남들한테 있지만 멤버님들한테 제가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와야지만이 저녁 때 들어오는 새로운 좋은 이슈들, 또 미증시와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이 아침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런 좋은 종목들을 아침 8시 15분에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그런 종목들이 다 뛰거나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신은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뛰거나 올라가진 않고 어떤 친구들은 손절 라인을 깨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 한두 번쯤은 잘 올라가 주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정확히 잡고 하시면 하루하루 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손절도 하고, 손절은 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나하고 같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리튬 관련주들이 꾸준히 강해요. 자, 포스코 케미칼, 포도 양국제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 월봉의 전고점 뚫고 날아가고 또 저번 달에 전고점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친구를 대응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번 달에 전 고점이 지금 188,500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188,500원 깨면 안 돼요.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물리면 답 없어요. 월봉 높은 종목 아예 사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마요. 5% 가든 10%가 올라가든 잘 올라가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서 하는 순간 물렸다. 그럼 또 역시나 예전처럼 월봉 고점에 또 물린 거예요. 그럼 아무튼 고통이 오니까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자리가 높으니까 패스하시고, 강원에너지가 5개선 찍었죠. 여기 5개선 그자 매수 타이밍, 일단 매수 타이밍 놓친 거예요. 저 자리가 어디냐면 일봉에서 여기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놓친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일봉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주식이 추세를 유지해 줄 때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나가요. 이때가 일봉에서 여긴 거예요. 사더라도 여기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6,000원이니까 꽤 많이 올라왔죠. 지금 8,000원이면 거의 638? 꽤 많이 올라왔죠. 20, 30% 올라온 건데, 일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올 수도 있고 5일선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 보고, 시장 상황 보고 살 자리 있으면 알려드리고, EV 첨단 소재가 5일선을 깼습니다. 깼지만 이 친구의 월봉 예치가 낮아요. 다시 이런 데가 온다면 EV 첨단 소재가 리튬 관련한 섹터들이 아직 그 흐름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런 데가 오면 사실만해요.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는 깨져 있는 상태라 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240 찍으러 온다면 매수. 241선 기준, 즉 우리가 지상자를 나눌 때 저 같은 경우는 241 기준을 많이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눠요. 여기가 지상이 되죠. 지하가 되고 가격 조정 기간 중에 있었는데 돌파 떨어지고 돌파 다시 왔죠. 그러면 240까지 심하게 밀렸다 그러면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요 근처가 매수가 맞아요.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보고서 더 심하게 밀리면 떨어지는 대로 제가 매수할 자리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리튬 관련주이 사실은 골고루 돌아오면 날아갔거든요. 강원에너지가 날아가고 성화혜택 날아가고 포스코엠탁 날아가고 다 잘 날아갔는데 유일하게 안 날아간 나인테크가 오늘 날아갔어요. 언제 움직이나 했더니 오늘 움직였습니다. 순환매 같아. 자, 어제 알려드린 대로 60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목표가 찍었죠. 20개선. 제 목표가라고 그랬죠. 찍었으니까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야죠. 이렇게 5일선 찍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함부로 뛰어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걔를 쫓아가 사거나 내동매매 하게 되면 반드시 계좌가 손실로 이어져요. 자, 나인테크 이것 때문에 올라갔대요. 스텔란티스 북미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 뭐 이런 것도 올라갔다는데 모든 뉴스는 다 올라간다면 다 아셨죠? 자리를 봐야 되고 오늘 특히 2차 전지가 강했죠. 이제 후반은 제가 잘 못 봤는데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꼬리 달긴 했는데 LNF, 에코프리는 전부 높아요. 특히 첨보도 우측산이고 LNF도 우측산이죠. 월봉에서 우측산이에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더 가고 더 갈 수도 있어요. 한때 3월 달에 작년에 저점이 12,000원인데 12,000원짜리가 26만 원 갔거든요. 몇 배 간 거냐면 여기서만 따져도 12,000원짜리 10배면 12만 원, 20배 간 거예요. 뭐 주가라는 게 30배도 가고 50배도 가고 100배도 가죠. 그렇지만 물이죠.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데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월봉 너무 높죠. 월봉이 높은 거 사지 말고 아무리 2차 전지가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HN처럼 이렇게 월봉이 낮은 애들 5에서 안 깨고 있죠. 유네테크, 원준, 강원에너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엔시스, E&D 오늘은 특히 아까 보니까 뭐가 날라갔다? 뭐가 날라갔는데 인텍 이런 애들 월봉 바닥에 있는 애들 거래량 들어온 애들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잘 보시면 또 한 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텍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넣어놨었거든요. 이쪽에 있나? 없네. 자, 이렇게 거래량 터진 애들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뭘 사더라도 월봉이 높은 애들 말고 낮은 데서 아직은 잘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이런 친구들을 공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AMP 이슈가 좀 있는데 아렌투 테크놀로지 인수권이 있어요. 2차전지 및 신규 사업 추진 기대. AMP도 2차전지 관련주죠. 여기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잘 떴기 때문에 못 떴어요. 아직은. 자, 월봉 예치가 낮죠. 주봉에서는 애매한 자리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렇게 240선 근처 여기서 살만해요. 여기서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조금 사기가 조금 어렵고 자리가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내일 시장이 먼저고 내일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내일 시장 상황 확인하고 제가 어디서 살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